1번 질문. 야샤힘의 혼돈을 맡으셨는데 혼돈의 연기 포인트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인터뷰죠? 예. 근데 굉장히 일타 강사가 돼야 될 것 같은 어려운 질문인데 연기 포인트라. 일단은 제가 캐스팅된 과정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원의 김세중 PD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어, 처음에는 진짠가? 왜냐면 제가 물론 그 전에 가면라이더 지오란 작품을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불러주셨고 어, 근데 아무튼 빌런 역이었어요. 지오와 마찬가지로. 네, 스와치였죠, 그때는. 근데 혼돈. 뭔가 흑막인 느낌과 빌런 사흉 중에 하나인데 물론 세쇼마루나 키린마루처럼 거물급은 아니지만 중간 보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냄새가 나는 그런 캐릭터라 어, 연기 포인트라면 스와치와는 좀 달라야 되니까 예 자가 복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연기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신인 성우라서 약간 우려가 된 부분은 스와치와는 좀 다른 점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강박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옵티컬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원래 일본 성우분이 중후하게 하셨더라고요. 뭐 옷차림, 생김새는 굉장히 옛날 사람, 음, 조선 시대로 치면 선비 느낌이 좀 강하게 생겼는데 말투도 춤을 춰보아라, 흥이 나게 해보거라, 명령을 내리는 말투, 그리고 풍류를 즐기는 그런 요괴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요괴를 많이 봤지만 흔치 않은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런 풍류를 즐기는 선비라기보다는 어떤 풍류 가객, 어, 한량에 가깝죠. 그런 느낌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목소리는 좀 진하게 가려고 했습니다. 소리 특성은 아무래도 옵티컬을 좀 존중해주는 주의라서요. 저는 조금 비슷한 결로 가려고 했는데, 옵티랑 제가 한 걸 비교해서 들어보기도 했고, 음, 결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연기 포인트라면 빌런이지만 스와치와는 좀 다르게 풍류를 즐기는 그런 캐릭터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게 연기 포인트겠죠? 네. 그리고 옵티컬도 존중하면서, 네. 그리고 2번 질문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오버워치의 탈론, 옴닉, 막시밀리앙이 플레이어블 캐릭터들 외에 인기가 많은데 인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음, 오버워치 가장 최근에 녹음했던 컨텐츠는 안장혁 선배님과 함께 했던 패치노트, 예, 였는데요. 조회수가 많이 나온 편이라고 녹음실 감독님도 좀 놀라셨어요, 나중에. 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규청 씨, 이거 왜 유독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까요? 예, 그건 다 저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농담이고. 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신선하지 않았느냐. 첫 등장이기도 하고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아니었고. 근데 막시밀리앙이 나오니까 혹시 새 플레이어블 뉴 캐릭터로 등장하는 거 아닐까? 그런 기대감에서 좀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조회수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인기가 많은지 인지를 하고 있느냐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음, 아무래도 플레이어블 캐릭터보단 파괴력이 많이 떨어지고, 예, 폭풍의 서막 그 미션에서만 빌런으로 나오고, 금방 또 사라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답변입니다. 그리고 3번 질문. 가면라이더 지오 최종 보스 스와치를 맡으셨는데, 스와치를 연기하실 때 중점으로 둔 것. 음, 1번 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혼돈과 마찬가지로 빌런. 대신 지오의 스와치는 좀 더 사이즈가 있죠. 그야말로 최종 보스이기 때문에 사흉 중에 혼돈이
어떤 중간 보스급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최종 보스죠, 스와츠는. 이 역시 김세중 PD님이 저에게 첫 연락을 주셨는데, 캐스팅을 하셨을 때, 디아블로4 시네마틱 영상을 보셨다고, 거기서 너무 인상 깊었다고, 그 라트마 역할, 파란 머리의, 악마죠? 그래서 그걸 재밌게 보셨다,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해서 스와츠가 생각이 나셨대요. 아마 캐스팅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음, 저는 대원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예. 그런데 역시나 신기했어요. 근데 너무나 더빙을 또 하고 싶어 하는 저는 성우 중에 한 명이니까, 디아블로 4의 파괴력은 상당하구나. 시네마틱이지만. 그리고 오버워치에서 막시밀리앙이 인기가 많았다고 하시는데, 제 피부에 와닿는 건 디아블로 4 시네마틱에 대한 파급력? 홍보 효과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절 많이 알아봐 주셨고, 디아블로 보셨다고, 뭐, 선 후배님들이나, 뭐, 관계자분들도 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좀 느꼈고요. 근데 가면라이도 얘기인데 왜 자꾸 디아 얘기하냐? 캐스팅 얘기하다가, 예. 스와치를 연기할 때 중점을 둔 건, 이 역시 흑막인데, 혼돈과는 좀 더 다르죠. 굉장히 열등감도 있고, 자기 여동생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병맛이에요, 스와치가. 진지한 허당 느낌이 좀 있고, 그런데 또 얍삽함도 있고, 근데 또 중후하고 멋져. 예. 생김새도, 굉장히 뚜렷하게 생기셨잖아요? 원래 배우분이나, 예. 연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잘하셨고, 소화를. 그래서, 역시나 옵티컬을 참조하되, 또 저만의 색깔을 입혀야 되는 거니까 원래 배우분이 너무 연기를 잘하셨지만 또 특촬물은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실사 연기잖아요. 예, 외화 같은 느낌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연기를 현지화해서 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재밌게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지화가 잘 된 그런 연기를 한국말로 스와치의 그 악랄함과 진지함과 허당 같은 면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걸 중점으로 뒀습니다. 현지화가 제 중점이죠. 네. 4번. 여러 가지 신발을 찾는 사이버펑크 2077의 캐리 유로다인을 맡으셨는데 유로다인은 어떤 인물이고 캐스팅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캐리 유로다인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 역시 컴플렉스의 덩어리, 열폭의 덩어리죠. V, 음, 키아누 리브스, V가 아니라 키아누 리브스의 조니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한, 같이 밴드를 할 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비추지 않다가, 물론 밴드를 하면서 많이 싸우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제, 홀로 서기를 성공하고 나서, 굉장한 부를 쌓았고 명성을 쌓았잖아요. 존이 없이도. 그래서 이 역시 빌런은 아니지만 빌런 느낌도 살짝 있지만 조니와 V의 어떤 파트너로서 음, 굉장히 병맛 같은 짓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럼 결국 재미있어야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여기 질문처럼 여러 가지 신발도 많이 찾지만 연기가 복합적이고 이 사람이 또 감성적이고 그 노을을 쳐다보면서 존이 보이고 V랑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속 깊은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어땠지 그랬었지 그러다가도 이런 신발 이런 얘기도 하다가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서 그런 인물을 표현하는데 좀 중점을 뒀던 것 같고요. 캐스팅 에피소드는 사이버펑크 2077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성우분들이 투입이 된 작품이고 오디션 과정도 굉장히 길었고 저 같은 경우도 오디션을 1시간 내내 A4 용지로 적어도 한 10페이지 가까이는 한 것 같은데 넘었나?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오래 신중하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큰 게임이고 현지화에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고
주인공 V 역할을 한 이제 혜성 선배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주인공 오디션 같은 경우는 거의 무슨 3차까지 봤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철저하게 봤는데 운이 좋아서 캐리라는 역할을 제가 맡게 돼서 아직까지도 영광이고 자랑스러운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게임을 빨리 클리어 해봐야 되는데 예, 아직 초반까지밖에 진행을 못 해봤어요. 예, 왜냐면 여기에 빠질 것 같아서 게임을 너무 잘 만드셔서 중독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멈추고 있는 지금 와중입니다. 차차 클리어 하겠고요. 다음 질문.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아, 계기. 계기냐? 이렇게 장난치고 싶은데 죄송하고요. 성우라는 직업. 저는 성우 팬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90년대 초중반, 특히 후반까지도 외화의 어떤 전성기, 우리나라 성우의 어떤 부흥기 같은 시절이어서 저는 그 시절에 당연하다시피 뭐 케비는 12살, 13살, 뭐 주말의 명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일상이었고 애니메이션 더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우로 합격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못했지만 성우분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팬심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나이를 먹고 제가 성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케이스지만 뒤늦게 겨우겨우 합격한 케이스지만 음, 그 존경하는 성우분들하고 같이 연기하고 싶다. 그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같이 이렇게 아직 신인이지만 하게 돼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아, 기억나는 녹음 에피소드가 다음 질문인데요. 기억나는 녹음 에피소드. 너무 많은데, 음, 와이파이 초한지 삼국지 지금 한국인에 이르기까지 호니버스라고 좀 불러요. 호피디 유니버스, 호니버스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우분 혼자 멀티 다역을 소화해야 되는 아주 특수한 장르의 드라마예요. 러닝타임은 편당 14분에 불과한데 14분의 미학이라고 팬분들은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 짧은 드라마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짧은데 씬이 좀 나눠져 있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캐릭터로 버무려 줘야 되고 작품 자체를 빛내줘야 되는 게 오히려 짧은 시간이라 더 힘든데 이건 누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라디오 드라마 중에 굉장히 하이 레벨의 드라마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필터 박스라고 저희가 전화 녹음하는 씬이나 무전 칠 때 같은 경우는 작은 부스에 들어가서 또 분리가 돼서 원래 마이크랑 떨어져 있거든요, 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1인 다역을 할 때는 제가 전화를 하면서 전화 받는 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음, 굉장히 빡셌던 기억이 납니다. 제 딴에는 재밌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재밌으셨는지 뭐 어느 선배분이나 후배분이 동영상을 찍기도 하시고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많이 했던 작품 중에 많이 했던 씬 중에 통편집됐다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는 거 살짝 허탈하긴 했는데 뭐 덜어내야 될 부분은 덜어내야겠죠 작품에서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공채 에피소드가 다음 질문인데요 에피소드가 딱히 없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장수생 7년 정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7년의 밤을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눈물 젖은 짜장면을 먹으면서 버텼는데 공채 에피소드 에피소드라 임주환이라는 42기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린 웹툰이 있어요. 그 웹툰을 보시면 그 에피소드가 아주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홍보가 돼버렸네? 음, 주한이를 처음 본 게 이제 40기 제가 합격했던 기수 2차 시험 때였는데, 음, 처음 보는 애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생겼고, 지금이야 제가 귀여워하고 편한 후배지만, 스스럼 없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예,
저는 이제 시험 공채 준비를 할 때 뭐 떨려서도 있지만 좀 긴장을 풀려고 수다를 좀 많이 떨거든요. 뭐 이렇게 뭐 당연히 그 다른 시험 보는 경쟁자분께 폐를 끼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는 안면 있는 사람한테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털면서 대본만 쭉 보고 있는다고 그게 도움이 된다는 주의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 하던 말을 이렇게 툭툭 해야 연기도 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랬는데 그런 면을 보고 굉장히 주한이가 저를 여유 있게 봤나 봐요. 그래서 처음 절 보고 한 말투가 시험 많이 봐보셨나 봐요? 뭐 이렇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띠껍게 봤었거든요. 나 많이 얘기했어요. 야, 너 되게 건방지게 봤었는데 보다 보니까 참 귀엽고 애가 괜찮다, 착하다. 예, 제가 좀 오해를 했는데 그때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좀 그런 첫인상을 가질 만도 했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봅니다. 다음 질문. 목소리 내에서 연기하기 쉬운 배역과 어려운 배역이 무엇이냐 질문을 주셨는데 연기에 쉽고 어려운 건 없죠. 다 어렵죠. 예. 비교적 제가 편한 캐릭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연기는 너무 뻔한 답변일 수 있겠지만, 파도 파도 어려운 게 연기인 것 같고요. 이제 저도 걸음마 하는 수준인 것 같기 때문에, 연기하기 쉬운 배역은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편한 배역은 제 나이대에 맞는 3, 40대에서 중년, 음, 그런 감초 역할이나, 조금 욕심을 내면 빌런, 악역, 악당, 그런 역이 섭외도 실제로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게 좀 편하고요. 어려운 배역은 제가 개발해야 할 숙제, 뭐 많은 숙제가 있지만 10대 그리고 20대 좀 비교적 젊은 캐릭터들이 어, 제가 좀 더 연마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쟁력은 결국 멀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대부터 뭐 60대, 70대 노년까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우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소화할 수 있는 팔색조 같은 성우가 되면 좋겠다는 게 모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 개별 질문 마지막 앞으로 연기해보고 싶은 작품과 배역은 무엇일까요? 라고 주셨는데 음, 앞으로 연기해보고 싶은 작품 네, 제가 인싸가 되고 싶기 때문에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쿠키런 킹덤의 쿠키 중에 하나를 맡고 싶다는 작지만 큰 소망을 작진 않죠? 큰 소망을 갖고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좀 더 활발하게 정말 제 욕심 같아선 디즈니나 외화 같은 경우는 마블 특히 디즈니 픽사 최근에 소울이란 작품을 더빙으로 보면서 정말 놀랬어요. 선배님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이것이 요즘의 트렌드구나 앞으로 한국 성우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특히 다 아쉬웠지만 특히 소울을 보면서 마지막에 자막에 올라가잖아요. 성우 이름이. 저기에 내가 작은 역할이어도 이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워했었던 것 같아요. 디즈니 마블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하고 싶고 물론 뮬란이라는 작품에서 좀 작은 역할들을 하긴 했지만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역할을 한지 모를 정도로 작은 배역이어서 예. 조금 말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의 게임이든 애니든 지금보다 조금 더 저의 필모그래피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생긴다면 그게 제 욕심이자 앞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과 배역입니다. 자, 공통 질문.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목표. 지금처럼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죠? 앞에서는 인싸가 되고 싶고 메이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가늘고 길게 성우로서 좀 더 오래오래 활동하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이 이어지는데 10년 후 어떤 성우로 기억되고 싶은지. 이거 역시 나이를 먹으면서도 젊은 감성을 잃지 않는 강수진 선배님 같은 분들이 어떤 롤 모델 그리고 장민혁 선배 같은 경우도 저의 가장 가까운 롤 모델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처럼 롱런 할 수 있는 그리고 후배분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선배분들도 다들 좋아하는 그런 존중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밖에서 만났을 때도 반가운 그런
먼저 인사하고 싶은 그런 성우, 선배 또는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선배 성우로서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을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조언이라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조언을 드릴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좀 후회 없이 꼭 성우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을 좀 더 즐기고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에 걸려 있지만 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우도 준비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성우 공부,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정말 후회 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냈으면 좋겠고, 시험을 보고 나서 후회가 남으면 꼭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적인 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너무 뻔하죠? 그리고 주변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인맥, 당연히 중요하니까 두루두루 둥글게 둥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인성을 요즘 생각 안 할 수 없는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죠. 예전부터 그랬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기자에게 인성도. 인성은 연기할 때만 내려놓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